시원에서 미국을 향하는 도중에 말았습니다. 그래서 4km쯤 되는데 내 큰 기차거리이셔. 기차는 줄력을 다해서 그 기차를 몰아대기요. 그런데 그 기차길에 들어가자마자 이 간수 새끼들이 다 죽였습니다. 다 사죽였시오. 다 죽였시오. 다 죽였시오. 그때 생존자를 말인가? 살았을길 여기까지 오질 않아가시오. 그런데 어떻게 포로가 됐지? 그래서 파내나오다 너네가 마지막 마구 튀었대요. 쟤네들이 원액 동에 터오는데 미건들이 가는 김에 이더구만요. 너무나 반가워서 만세 부르면서 뛰어왔지요. 나는 걔네들이 날 두면 반겨주는 줄만 아시오. 난 이 포로가 되는 게 냉정해야 하시다. 걔네들요 기댈 수밖에 없었겠디요. 나의 재수랑 문을 팍팍 깎고 있었댔으니 걔니요. 틀림없이 해주 형무소의 유일한 적이냐? 그렇게 살아날 수도 있단 말입니까? 해주 형무소 사건에 대해서리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 다 알고 있지. 우리가 진격 후에 그런 학살 현장의 사진을 찍어뒀어. 자, 이 사진들도 바로 그 터널의 학살 현장을 찍은 사진들이야. 보게. 전범자는 양민을 학살하거나 비전투지역에서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만행을 저지른 자를 의미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전범자를 잡아내는 일이야. 바로 이 사진들이야. 그 굴지점에서 찾아낸 양민의 시체가 217구야. 개가 아닌 사람의 시체가 217구. 그래.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하늘이 도운 일이지. 그래요. 얼마나 뵙기들 안 하시오. 하늘이 도와서 자네와 우리가 맺어졌네. 우리가 찾는 거는 학살의 주범이야. 그러니 포로들 가운데서 그 주범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자네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일을 조사해주었네. 피해자는 한 사람만 빼놓고는 모두 다 사망했고 가해자들은 모두 북으로 갔으니 아니, 가진 않으시오. 가진 않았어. 네, 왜 포로가 됐겠습니까? 2월 17일 유엔군의 전방부대가 오두매까지 진격했는지를 알아보시구래. 내가 여기 와서 본능이시오. 사람이 있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 동란 중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엄청난 수의 포로들이 유엔군의 수중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장비의 열세와 전의의 상실로 더욱 그랬고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포로의 수는 급증했으며 인해 전술로 인한 병력의 낭비로 유엔 측은 14대 1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많은 포로들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는 거제도에 대규모의 포로 수용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52년으로 접어들어 포로의 수가 15만 명을 육박하게 되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잉태하여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세계 사상 그 유례가 없는 최악의 수용소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선언을 수행한다. 우리 당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강령을 이행하여 모든 포로와 피난민 및 인민군 군관과 전사들이 이 강령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아이되오. 그래서니 각종 부대는 포로 전원을 해방시키고 현재 거제도를 점령하고 있는 국방과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제히 봉기하지 않으면 아이 될 것이오. 우리는 자치권을 쟁취한 후 본토에 상륙하여 지리산 빨치산 부대와 함께 적 후방에 거대한 전선을 형성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때 당의 강경을 무시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이런 회색 분자를 어찌하면 좋겠소? 이 갓나새끼를 사형에 처하오다! 이유 있어. 알았어. 암수부대 동무들. 암수부대 동무들 집행을 하오다. 백색과 적색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포로들 간의 처절한 혈투를 벌린 일은 우리 전사에 너무나 쓰라린 기록으로 남아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We succeeded. You did very well. 자, 수고들 했어. 나머지는 위생병들한테 맡기지. 알겠습니다. 윤석진인가? 예. 나 전범자 조사과에 있는 김중이네. 조사할 일이 있으니 좀 같이 가도록 하자. 아니, 뭘 조사한단 말이야? 가서 보면 알아. 수고하십니다. 자, 가지. 어디 가죠? 전범자 조사과로 조사할 일이 있으니 잠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출생제, 신의주예요. 출신 학교, 신의주 의전을 나왔시오. 의과대학인가? 예. 30년생으로 의과대학을 나왔다면 너무 일찍 졸업했잖아. 신의주 의전은 2년 돼야요. 30년생이면 23이고 너무 어리잖아. 나이 들 새가 없었디요. 졸업 연도 1950년도 3월이디요. 바로 전쟁이 났던 해군. 첫 복무지. 내무성에 배정이 돼서 해주 형무소 의무과장으로 갔시오. 그게 언제야? 5월 18일이디요. 그러면 약 4개월 동안 있었겠군. 됐어. 이제 내가 물어보지. 10월 17일 1시에 재소자들을 데리고 해주 형무소를 떠났지. 자넨 몇 호차를 타고 있었나? 1호차인가 2호차인가 3호차인가 어느 화차야? 1호차 타고 있었시오. 재소자들을 화차에 싣고 그 열차는 사리원을 향해 출발을 했어. 그때 공습이 이어들었잖아. 화차는 전속력으로 그 공습을 피해가지고 장수와 미력사의 터널로 향했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일이야. 그 터널 속에서 간수들은 재소자 217명을 무참히 집단 학살했어. 누가 명령을 했나? 누가 학살을 명령했나? 난 기록 명령 안 내렸시오. 내가 책임자가 아니었으다.
그럼 그 책임은 형무소 소장한테 있었다는 얘기야? 소장은 없었세다. 소장은 소자라 내 보면 알디요. 같이 해지옥으로 나가질 않았쇼. 그랬나? 소장은 총무소에서 사리원으로 먼저 떠나시오. 그럼 부소장은? 있으시오. 같이 해지옥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해주역에서 파시오. 총이하여. 부서장도 죄수들과 같이 탔나? 아니하여. 따뜻하시. 내가 묻고 있는 건 윤석진 자네. 자네가 대답을 해야 돼. 부소장은 가족을 데리고 나온다고 총무소를 먼저 떠나시오. 그래서 여기서 만났겠구만. 그러면 죄수들을 말이야, 해주역까지 다리고서 인솔한 책임자가 누군가?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을 텐데 누구야? 말하라오. 난 다 알고 있었기니. 종목과장하고 서무과장은 뵙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은 그날 거기 나오지도 않았시오. 그러면 먼저 도망을 쳤구만.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네한테 맡기든가. 자네가 죄수를 인솔하고 화차에 탄 건 사실이지? 그렇다면 자네밖에 발포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잖아. 아니요. 난 안 그랬시오. 전영환이는 어때? 기야 모르디요. 전 먼저 조석과. 박대인가? 나 64병원의 한소령인데 저 우리 보러 의사를 데리고 갔다면서.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한테 3,000명이나 되는 보러가 있다는 걸 몰라? 의사는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자, 어디 도망갈 보러는 아니니까 보내줘. 곧 수술이 있어. 됐어. 수술 환자가 있다니까 그만 돌려보내도록 하지. 나중에 신문하도록 하지. 야, 일등병. 이 포로 64로 원대 복귀시켜. 예. 감옥가시오. 이제 증인한 사람은 찾아냈지만은 한 사람만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증인만이 아니라 혐의자일 수도 있으니까. 의무과장이 학살 명령을 내렸다고는 볼 수 없죠. 단정하지 말게라. 의무과장은 아닐 거야요. 해주 형무소 있을 때 의무과장한테 약 2번 얻어먹었습니다. 자네가 64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윤석진한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 아니요. 멀리서 한번 봐시오. 그럼 말도 못 해봤나? 또 있으면서 의사를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난 이질병돼 있으시오. 자네가 포로가 됐고 윤석진이가 투항을 했다면, 그렇다면 다른 간수들도 무사히 북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 그때 아군과 교전이 있었고 그랬다면 다른 간수들이 포로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래요. 기태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느라 오늘은 이제 되시오. 다른 수용소에서 간수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전영환이를 각 수용소에 입소시켜서 이잡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이 거제 수용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 사정을 잘 모르고 있네. 이 거제 포로 수용소는 우리가 후방에 두고 있는 전선일세. 적색 포로들은 매일 밤 자기들의 수용소 안에서 인민재판을 열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네. 자네는 여기 공산 수용소에 개양되어 있는 붉은 깃발들을 못 봤네.
태극기가 개양돼 있는 거 반만 있어. 하룻밤만 지나면은 저 기들이 박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만일만이야 천용환이를 육석시켜가지고 그놈들한테 정보들을 지키는 날에는 천용환이는 살아나오기 힘들어.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 우선 80단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지. 삼삼경비대에 지원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네. 천영환이. 괜찮아. 공격하지 마. 어떤가? 고모 세다. 내 생명의 은인이야요. 몸이 어떤가 말이야. 내래 수술을 하고도 어찌 몸이 아프지 않냐겠어. 자, 몸에 하지만 이상 많이 있으면, 낮은 것 같세다. 몸에 이상 있으면 말하도록 해. 저 허리는 괜찮아? 더 있어야 돼가지요. 뭘 그래, 이제는 완치가 됐지. 퇴원을 하도록 해. 아, 아니다. 난 저 상계도 멀었시오. 여기서 날 내보내지 말라고요. 내 수용소로 난 안 돌아가가시오.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한 달만 더 얘기 좀 해달라고요. 다른 환자들 생각도 해야죠. 자, 퇴원시키도록 해. 아, 아니다. 아니다. 아직도 통증이 있는가 보고. 어? 수술 경과는 좋은데요. 자, 일어날 수 있겠나? 아유, 어느 부위가? 수술은 내가 아니외다. 배 총 맞은 데야요. 바로 내 앞에서 쏴띠요. 그 탄원은 총 맞은 게 상계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글쎄, 탄원은 오래전에 제거를 했어. 하나리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엔 총알이 수없이 뺏겼어요.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렇진 않아. 오랫동안 그때 생각이 지워지진 않지. 자, 자넨 치료는 철저히 받았네. 건강만 회복하면 돼. 피곤하세요? 아니요. 링겔 한 명 놔드릴까요? 건드려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나올 거다. 요새 가루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보러 환자들은 모두 고마워하고 있어요. 자유를 택해 바깥의 생활로 나갔다면 그 은혜를 두고 있지 못할 거예요. 뭐 마실 거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피곤하시면 숙소로 가서 쉬세요. 수용소에서 찾아냈다고? 그래, 그렇다면 그놈들은 포로가 된 거야. 빨리 이리로 데리고 와. 그렇지. 자네가 그런 사
사건에 관련이 됐다면 골치 아프게 되는군. 나만 해도 전쟁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여기 와서 비로소 알게 됐지. 2차 대전이 끝난 후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첨가돼서 더 크게 확대되었지.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과 동경 전범재판에서 많은 전범 사례가 쏟아져 나왔어. 그러니 그것은 그 사건은 충분히 전범이 될 수가 있지. 연주이, 내가 자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자네가 어떤 사건에 어떻게 관련이 됐건 간에 자네는 자네의 결백을 밝힐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내 결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주장이 아니고 자넨 그 집단 학살 사건에 책임이 없느냐는 거야. 난 그런 짓 안 했지요. 그러면 됐어. 난 조사관이 아니니까 그 이상의 답변은 필요가 없네. 난 자네의 그 말로 자네를 믿을 테니까. 대시오. 이 아이 하나만이 보루가 된 게 아닐 거다. 자, 이리 앉아. 이리 앉아. 겁낼 것 없어. 자네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신상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 해주에 가서 간수 노릇을 하고 있었지. 내래 해방부터 내무소에 들어가서 쭉 해주에 있었시오. 이 간수가 죄수들을 이감하는데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시오. 이 사고는 났지만은 기관적 우리 죄가 아니야요. 재소자들 양민을 학살해놓고도 너희들 책임이 아니란 말인가? 저항을 했으니까 이 쏜기야요. 우리가 무슨 저항을 했어? 그렇다고 몰살시킬 수는 없지. 발표령을 한 자가 누군가? 이 사고가 났을 때는 명령을 받지 않고도 발표를 할 수 있디요. 하지만 그렇게 몽땅 사살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사람이 말해. 분명히 누군가 명령을 내렸어. 누가 명령을 내렸지? 그렇지. 예, 누군가? 이건 모르겠시오. 그 원성아이가 그 명령이 내렸다 기러면서 이 쏘라고 그랬더만요. 그 원성아이는 자네 동료 간수인가? 예. 역시 그랬었군요. 이 하지만 난 많이 주진 않았시오. 이 한 서너 명밖에 안 죽였댔시오. 야, 이 빨갱이 새끼! 아이, 저 새끼! 야, 이 새끼! 야, 이 마! 이 새끼! 야, 이 새끼!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 우리는 이 10월 17일 1시 이 잡범들을 제외한 1사에서 3사까지 전체 수사를 끌어내서 이 해주역으로 행군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기건 우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적지도 모르고 재소자들을 인솔 했어? 우린 간수로서 이 탈출만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차가 고울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야? 기거의 3시, 4시 사이였대시오. 폭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이 윗사람들이 기르더만요. 그 윗사람이 누구야? 형무소 소장이야, 부소장이야? 소장은 어떠시오? 이 부소장이 1호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네 사모차에 타고 있대시오. 그렇다면 윤석진 의무과장은 부서장과 함께 1호차에 타고 있었나? 윤석진 의무과장은 2호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의무과장이 1호차에 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최초 발포 명령에 실어타는 어느 화차에서 났나? 2호차에서 총소리가 들렸시오. 그걸 어떻게 알아? 3호차에 타고 있었다면서? 아니, 기근이죠. 우리가 타고 있는 3호차 앞칸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2호차의 책임자는 누구였나? 윤석진 의무과장이었대시오. 윤석진은 분명히 1호차에 타고 있었다고 했어. 그럼 위증이야. 윤석진이의 위증을 뒷받침만 할 무슨 증인이 있어야 돼. 저 친구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까? 제가 살려고 발법을 할지도 모르지. 적어도 2호 화차에 윤석진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나 발포 명령을 한 자, 누가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80단위 수용소를 다 봤으니까 천영환이를 70단위 수용소로 입소시켜서 새로운 증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지 마라. 80단위는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70단위는 전혀 문제가 달라. 전체 공산포로의 두목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돼. 자, 그럼 33 경비대와 긴밀한 협조 연락을 한 다음에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 그쪽 수용소에서는 경비병이 들어갈 수 없는 수용소라는 그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영환이가 언제라도 정문초소의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정문초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리로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해. 네, 완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영환이를 입소시키도록 하고 김중희는 윤석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 네.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나? 자네는 1호 화차에 타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 2호 화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자네가 바로 2호 화차에 타고 있었다고 증언한 간수가 있어. 자넨 분명히 2호 화차에 타고 있었지! 왜 생겼나? 2호 화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생각할수록 악몽이 되시오. 그래서 난 거기 없었다고 몇 번씩이나 다짐을 했시오. 길은 악몽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가 않았시오. 이거 꿈얘기 하자는 거 아니야. 그 사건으로 무모히 학살됐어. 짐승이 아닌 사람이 217명이나 말이야. 자네는 2호 화차에 타고 있었고 거기 책임자였어. 자네는 죄수를 사살하라고 상부로부터 분명히 명령을 받았어. 내래 의무과장이 왜다 그런 명령이 내렸다면 나한테 내려가시오. 그렇다면은 2호 화차에서 어떻게 발포가 시작됐지? 기간 우발적이었디요. 이런 상황 아래서야 이 총을 든 사람은 쏘게 마련 아닙니까? 공포라면 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몽땅 쏴 죽였어. 천영환이 어떤가? 그때 상황이 그렇게 위급했나? 이와 저는 몰라도
사와한테는 위급할 게 하나도 없었대시오. 그런데 어떻게 폭동이 일어났지? 폭동이 아니대시오. 기차가 굴속에 들어가자마자 밖에선 포탄이 터지고 기차에 오래 가강 막혔대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가만히 앉아 죽었겠시오. 그렇다면 발포는 우발적이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명령 그 자체가 우발적이었단 말인가? 박도희님, 신문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자네가 물어봐. 기대하지 않는 답변을 위해서. 발포는 명령에 의해서였나? 간수는 죄수가 탈출하면 발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죄가 됩니까? 기른 걸 전범이라고 기래요? 그렇다면 명령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없었디요. 자네 증오는 신빙성이 없어. 자네는 이미 위증을 했어. 기름 말씀해 보시라고요. 내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를 대보시라고요. 내가 전범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인을 데려오시라고요. 내가 살인 명령자라는 증거를 대보시라고요. (1952년 1월 2일) 유엔 측은 포로 교환에 관한 6개 원칙을 공산 측에 제시했다. 첫째,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1대1의 비율로 교환한다. 둘째, 이 비율에서 남는 포로는 민간인 억류자와 1대1로 교환한다. 셋째,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석방되어 이들은 다시 전투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포로의 자의 송환을 굳힌 유엔군 사령부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축하하네. 자, 드디어 송환 심사를 시작한다. 윤 선생님도 이제는 떳떳하게 포로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송환 심사는 공정하게 하겠디요. 유엔군 사령부는 믿어야 하네. 그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때 생생한 체험을 갖고 있어.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 독일군에서 인수한 소련군 포로 5,000명을 송환되길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의 강력한 요구로 송환이 됐지. 그 결과 포로를 실은 열차가 오스트리아 산악지대를 통과할 때 포로들이 일제히 집단 투신자살을 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어. 그러자 미국 국민들의 여론들은 인권윤이라고 모두 들고 일어나 트루만 행정부는 상당한 곤욕을 치렀지. 제네바 협정의 규정이 어떻든 포로들의 송환 심사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거야. 인도주의는 승리를 해야 한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우주가 고향인 자네에게 우리가 어디를 택하라고 강요하진 않아. 이미 두 세계를 산 자네가
잘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 윤 선생님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난 전범자로 몰려 있습니다. 누구나 소환 심사를 받고 자기 의사를 밝히면은 남이든 북이든 즉각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게 유엔군의 송환 목적이야. 내 고향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 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윤 선생님. 나는 여기 남아있고 싶어도 전범자로 몰려 끌려다닐 게 아니겠지요. 만약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다면 송환 규정에 의해 자네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나 재판, 기타 어떤 관계와도 자연 해제가 되게 돼 있어. 윤 선생님은 전번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무죄가 될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 윤중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안 돼요. 떳떳하게 재판받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야죠. 가족이랑 잊으세요. 그런 아픔이 어찌 윤 선생님 혼자뿐이겠어요. 내래 송환 심사 받는 게 괴롭습니다. 그 괜한 사람 전범 수사과에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구만. 내래 이 재판 받는 게 무섭습니다. 죄 없는 사람 올감이 씌우는 것이 이 땅이 아니에요. 자꾸 북한에 있을 때처럼 엉터리 인민 재판 상기하지 마세요. 그런 정언은 우리가 다 들었어. 누구의 명령으로 제소자들을 살해했나? 다들 쏴서 나도 쏴시오. 글쎄 그것은 처음 발표고 설사 폭동으로 오인을 했다 해도 몇 사람만 사살하면 그것은 다 진압이 되는 거야. 그 후에 니놈들은 제소자들 모두가 살해버렸어.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야? 집단 학살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대답을 해봐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정죄로 내가족해 돼. 그렇다면 부소장이 명령을 내렸나? 아니에요. 저 부소장은 족소리가 나서 가족들을 보호하느라고 이로와짜 문도 열지 않으시오. 그래? 인가가 부소장은 보루도 안 됐어. 안 됐을 게요. 우리가 당수산에 들이갔을 때 부소장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족들을 데리고 저 밑으로 내려갔시오. 그러니까 누군가 명령을 내렸어. 그렇기 때문에 제소자들을 모두 사살한 거 아니야? 누구야? 누가 그 명령을 내렸어? 말해봐라! 배태인 특무장이 계시오. 배태인 특무장. 배태인 특무장이 다 쏴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난 그냥 쏴시오. 그걸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유등병! 내려나가. 특무장이라면 죽지 않았어. 그러면 포로가 돼서 어느 수용소인가 있어. 여봐, 천여환이를 곧
다른 수용소로 입소시키고 김중일은 그 사령부로 가서 포로 명부를 열람하는 것, 그것이 더 빠를 것 같아. 포로 명부는 정확치 않습니다. 감액을 쓴 포로도 많고 빠진 포로도 많습니다. 송환 심사 때문에 명분은 잘 정리해 놨을 겁니다. 그래, 그럴 거야. 송환 심사가 다가왔지. 정환 심사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어. 그저 공산 수용소에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겠지만은 사령부에서는 송환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건. 중립국 대표들도 다 와 있어. 내일 각 수용소에 스피커를 장치해놓고 송환 심사 설명문이 방송될 거야. 그 윤중이는 마음의 준비를 다 했나? 네? 마음이야 착잡하겠지. 하지만 이젠 마음에 결정을 할 때가 왔어. 유 선생님 면회요. 나요? 네, 오늘 입원한 다리 다친 환자 아시죠? 무슨 보러 왔는데요? 아, 그저 잘 아는 사이라고 그러는데요? 누구나 조금에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붙들고 싶은 게 포로들의 심리 아닌가. 가보게. 환자가 됐으면 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 윤정희님, 오래간만이 왜다? 날 아니라고 그래? 예수님. 왜? 담배가 피고 싶어서 이랬디요. 담배 하나 주고 왔어? 이 송환 심사가 시작되면 북송을 희망해서라도 빨리 다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범자 조사과에서 그때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로는 다음 며칠 동안 개별적으로 회견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회견은 인민군이나 중공군 중에 소환되기를 원하는 포로가 누구며 소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를 가진 포로가 누군가를 가려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 결정은 포로를 상호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짓는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아마 여러분 일생에 다시 없는 중대한 결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은 이 문제의 여러 가지 면을 일일이 주의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토의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조사관으로부터 요구받기 전에 그 결정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소환을 희망하는 포로에 대해서 유엔군 사령부는 포로 교환 시에 그들을 그들의 당국에 소환해 줄 것을 보장한다. 이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본국으로 소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최종 운명에 관해서 아무런 보장도 줄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소환을 확고하게 거부하는 포로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당국에 보고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생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이 알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귀환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족을 너무나 냉정하군요. 그것은 포로를 회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죠? 그것은 포로들을 회유하는 거죠. 여러분의 최종 결정이 소환을 강력하게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아주 장기간 이곳 거제도에 억류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영문 사령부는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나 숙식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유영문 사령부는 여러분의 장래에 관해서 아무런 약속을 할 수도 없다. 특히 유영문 사령부는 여러분을 어떤 곳에 보내주려고 장담할 수도 없고 보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 개별적 회견이 끝나면 소환을 희망하는 포로와 소환을 강력히 거부하는 포로는 각기 다른 수용소로 격리 수용될 것이다. 여러분은 회견이 진행 중 수용소 내에서의 질서와 정성을 지켜주길 바란다. 다 끝난 모양. 윤 선생님, 떳떳한 심사를 받아 평화와 자유를 찾으세요.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말을 해서는 안 돼.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토의를 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리고 싶어도. 윤중이, 자네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게. (1953년 4월 1일) 공산 측은 유엔 측이 제의한 포로의 자의 송환 성사를 극적으로 수락하므로 마침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15만 포로들의 송환 심사는 막을 올리게 되었다. 과연 역사적인 순간이로구만. 온 거제도가 축제를 맞은 것 같습니다. 천영환이도 심사를 받았겠지. 물론입니다. 오늘 밤은 밤새도록 친구들과 축배를 들어야겠다고 그러더군요. 하루쯤은 그래야 되겠지. 그놈들의 사면성 명세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결과는 우리 쪽에 앞서입니다. 심사를 마친 83 포로 수용소의 경우 송환 희망 프로는 1234명에 불과한데 송환 거부 프로는 5330명입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승리야. 김일성이도 아마 간담이 선을 해줬을 걸세. 정인 프로들의 심사는 받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정인 프로들은 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해? 그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으로 가서 전범 사건으로 시달리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정인 프로들의 심사가 모두 심정이 그렇다면 윤석진이는 어느 쪽을 택할까? 윤 선생님, 심사가 시작됐어요.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이 심사장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감격 깊은 순간이에요. 윤 선생님, 나가서 보세요. 자, 윤중이 이제 그만 나가서 심사를 받도록 하지. 그러세요. 윤 선생님도 빨리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맞으세요. 저, 나가시 자네는 의사니까 환자들보다 먼저 받도록 해야지. 가보세요. 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나왔다고 빨리 해치워.
윤중이도 전 감격을 맞아야지. 응? 가지. 댕겨오 가시오. 윤 선생님, 자유의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윤중이 먼저 늦게 해주십시오. 이 옆으로 오시오. 성명 윤석진입니다. 생년월일 1930년 6월 20일. 다음 질문에 답변하시오. Do you know if you reject this proposal, you may be left here alone 그대는 for a long time. 송환을 택한 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이곳 거제도에 남게 되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유엔군 사령부가 You know, 그대를 you 어떤 곳으로 commanded 보내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는 것을 promise your 알고 있는가? security here. Have you considered the reaction your decision will 그대는 bring 이러한 to your 결정이 family? 그대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고려해봤는가? In your own mind, do you want to return to North Korea? 그대는 자유로 북한에 송환되기를 바라는가? 바라디 않아요. 그대는 송환을 거부하는가? 그래요. 난 안 가가시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송환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수용소를 탈출하가시오. 왜죠? In spite of your choice to In spite of your choice to stay here, you have to return. 다음. 자, 나와 주시오. 아주 훌륭한 결정이야. 응? 축하해요. 이제 저는 자유인일세.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시라고요. 윤 선생님,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의사 윤석진의 자유 선택을 환영해서 모두 같이 축배를 듭시다. 자. 아니, 만세! 만세! 통일 없는 휴대는 자유. 아니, 우익 동지를 사기로부터 구출합시다. 악질 좌익 수용소에 해산시켜야 됩니다. 살인자 새끼를 때려죽여라. 때려죽여라. 아니, 이놈 누구야? 살인자 새끼를 환자예요. 어? 내래 대안의 용사야요. 내래 피 끓는 젊은이야요. 내래 대안의 피 끓는 용사야. 아, 그래, 알았으니까 내 병동으로 가 있어. 이 포로가 전부 흥분돼 있어요. 그래요. 65쪽을 보시라고요. 풍선을 타고서래 포로들이 올라가고 있시오. 65는 백색 수용소다. 66군과 나이 새끼들이 햇빛 신호를 보내고 있시오. 풍선을 맞추면 안 돼요. 자꾸 올라가야 돼요. 거제도 하늘에 특기가 날려야 돼요.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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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한나원, 그 별놈이 다 와서 축하를 해주는구나. 자, 개의치 말고 어서 마십시다. 한자. 자.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장수산에서 아군과 교전할 때의 일이란 말이야. 그때 누가 포로가 되고 누가 사살이 되는지 또 누가 포로 도주했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했어. 우선 베테인의 행적을 좀 추적해보도록 해. 이 포로 명부에는 베테인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천영원이가 계속 수송소에 들어가서 찾아내고 있으니까 뭐 숨겨봤자 소용없겠지. 천영원이는 아무 일 없겠지. 제가 아무래도 빼내와야 될 것 같습니다. 70단위 수용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요. 완전 수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서는 심사관은 절대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 초소와 연락이 끊기지만 않는다면 다른 염려니까. 그래서 나가 있어. 예. 자, 바른 대답을 해야 돼. 도망을 가다 자기만 포로가 됐다는 건 이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답변이 안 되는 얘기야. 아군과 교전할 때 누군가 지휘를 했단 말이야. 그야 베테인 특무당이 했디요. 그러면 의무과장은? 응? 아이고 의무과장이 어떻게 그 전투지를 할 수가 있겠죠? 베테인이 그놈이 실질적인 지휘자였습니다. 명령도 아마 그놈이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격투가 어떻게 벌어졌나? 진격하는 국방군을 당할 수가 있겠쇼. 숫자도 터무니없이 우리가 모자랐고요. 그리고 9월산 부대의 봉기가 터댔다 그래서 우린 더 초조해 되시오. 베테인 특무장이 발악을 했디요. 이 길에서 이 가수들만 수없이 죽어가시오. 그럼 교전은 얼마나 계속이 됐나? 한 15분 했을 거예요. 15분은 무슨 15분이야. 10분도 못 돼서. 그리고는? 국방군이 기관총을 쏘아대서 다 흩어대시오. 그럼 베테인은? 아마 사살됐을 게요. 이 국방군들이 집중 사격을 해댔으니까요. 그럼 그래서 투항을 하기로 했나? 항복을 하다니요. 기름새도 없으시오. 의무과장은 투항을 했잖아. 아니야요. 의무과장도 끝고정 쏴대는 걸 내래 두하시오. 뭐라고? 베테인이는? 베트무당도 이 총 쏘는 것만 봤디요. 투항할 사람이 아니야요. 뭔가 숨기고 있어. 베테인 놈만 잡아내면은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네 환자는 외과 환자입니다. 아, 그래? 외과 환자는 외과 병동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과 병동에 침대가 어디 있나? 앞으로 들어올 환자들도 거기가 외과 환자들이야. 조사관 김중희님 오셨어요. 잘 있었나, 윤중이? 안녕하십시오. 오래간만이다. 내 가로원한테 얘기를 들었네. 송아를 거부했다면서? 예. 잘했군. 우린 한 세상에서 같이 살게 됐어. 자네한테 몇 마디 물어볼 말 있어. 상계도 물어볼 말 있습니까? 그래. 자, 이쪽 좀 앉자. 난 병원 하나 구경하겠습니다. 여기도 많이 넓어져 있구만요. 자. 장수산에서 아군과 교전 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뭘 더 하려고 그랬디요? 누가 사살됐고 또 누가 북으로 가는지 난 확실히 알고 싶어. 난 모른다 그랬잖아요. 나 혼자 투항을 했시오. 자넨 투항을 하지 않았어. 네? 전투를 하다가 저항을 할 수 없자 손을 든 것을 자넨 투항이라고 하나? 도망칠 수도 있었디요. 그래. 도주를 한 사람이 누구지? 그런 걸 자꾸 따져서 날로 가려고 그럽니까? 북으로 간 사람은 재판에 남길 수도 없다나요. 김주민님, 그런 걸 자꾸 따져가지고 날로 가려고 그럽니까? 난 자유를 택했습니다. 난 대한민국에서 살라고 그래요. 아니, 이런 걸 자꾸 따져가지고 나로 가려고 그럽니까? 내래 고향과 부모를 다 버렸시오. 내래 새로 태어난 걸로 다시 살고 싶다고 기르지 않았어요. 날 살려달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희 누가 있는데 그래? 아이고 저 소리 나 이렇게 대화하네. 난 포로야. 뭐가 어쨌다는 거야? 포로는 인종이나 국적 또는 종교적 신앙의 정치적 의견을 인해서리 불리한 처벌받지 아니하며 내가 협정을 아주 잘 외우고 있군 그래. 이리가 앉아. 못 앉겠으며 이 국방군 갓나 새끼들이 나를 이 죄인 취급하는마. 야 임마! 아무리 포로라도 계급은 있는 거야. 쫄병님이 어떠다고 장교한테 반말 짓거야? 내래 군무장이야. 나한테 볼 일이 있으면은 우리 포로 수용소의 대변인을 통해서 불리키시지. 나를 개 끌듯이 끌고 와야 되겠으며 나도 환자다 이게야. 너 같은 놈이 차지할 병상은 없어. 사령관을 만나겠으며 이거 제네바 협정 제16조 위반이야. 알려면 똑똑해라 이놈아. 그건 17조야. 16조나 뭐 그게 그길이 뭐 한 끗 타인데 왜 그래? 수용소 안에서 경비병의 출입을 금지한 건 몇 조 위반인가? 포로가 된 놈이 버젓이 붉은 길을 개항하고 밤마다 인비재판을 열고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 그것이 제네바 협정인가? 종이 있어야 종사를 하지비. 시끄러! 넌 전범자 소사과로 소환된 거야. 이 새끼 나 모르겠어.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자도 법을 따지고 있네. 이 새끼 안동 갓나 새끼 뭐야 이 새끼. 예? 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돼. 장수와 미력 사이는 터널로 들어갔지. 비건이요. 그때 발포 명령을 한 자가 누구야? 비건이요. 이놈의 새끼 다 알고 있어. 말하자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 새끼가. 야, 자네가 입을 안 연다고 해서 이럴 거 하나도 없어.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안단 말이며? 그건 집단 학살이야. 무슨 소리요? 내가 입을 연 것은 내가 그때 그 사건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요. 내래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이며? 전영환이 틀림없나 이자가 베테인이라는 거 형무소 안에서 여러 번 봤겠지? 형무소 안에서 못 봤시오. 그럼 어떻게 이자가 베테인이라는 걸 알고 있나? 그건 내 이름이 아니야요. 내가 그 길에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길에 이름이 있어서 이름은 나도 몰랐어.
하지만 바람에는 놈이 있었어. 그래, 우리 기탄 1호, 2호, 3호, 4호였잖아. 내 무색이 다 같이 잘못하려 쳤잖아. 그런데 무색이가 말했잖아. 우린 공수본 하나도 무섭지 않아. 우린 패전대이 아니야. 내일의 생기를 위해서 잠시 후퇴하고 있을 뿐이야. 노래를 불러. 너의 무색이를 다 같이 노래 불러. 너부터 노래 불러. 지금 장할 때입니까? 이 새끼 정말 말고 불러. 에휴, 불러가시오. 이 새끼 쉽게 말해서 한번 불러가시오. 야! 등포탈이 터졌어. 결국 이 새끼가 얘기했잖아. 복동을 일어나는 새끼는 모두 사살한다. 꼼짝 말고 이 새끼들 가만히 앉아있어. 네가 그랬잖아, 이 새끼. 이렇게 한나, 이 새끼가. 이 새끼. 이 새끼야. 네가 장을 보려고 그랬어. 바로 이 새끼야. 바로 이 새끼야. 이래도 부인할 텐가. 저기는 많아. 간수도 있고 64 야전병원엔 의무과장 윤석진이도 있어. 간수의 증언으로는 자네가 함역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구래? 이런 말을 했으면 질문에만 대답을 해. 누구한테 그런 명령을 받았나? 내래 이런 명령 받은 적도 없고 이런 명령 내린 지도 없수다. 아무런 명령 없이 양민이 100여 명이나 못 살을 수는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엄연히 있고 그것을 꼭 밝혀줘야 돼. 니놈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인되지는 않는 거야. 네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를 첫째 혐의자로 올릴 거야. 니놈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고 혐의자라. 난 아이요. 아이 그랬음매. 그럼 누구야? 그건 난 모르고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리 기억까지 기억할 수는 없었음매. 어쨌든 너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간수들한테 전했잖아. 그런 말 한 적 없으다래. 그런 말 한 적 있으면은 나와 대의를 시켜주오다. 한 증인한테 두 가지 증언을 받을 수는 없어. 니놈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것을 증명해줄 사람은 누구야? 마치 우리 병원이 전범자 수용소처럼 되어버렸구만. 증인이란 데려갈 수도 있지. 하지만 이 병원에도 책임자가 있는 한 그쪽에도 고충은 있겠지만은 임의로 소환을 한다면 자넨 절대로 응하지 말게. 아니 그건 그렇고 특무자인가 하는 자와 해주 형무소에 같이 있었다는 말을 왜 나한테 안 했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미쳐 날뛰는 놈이디요. 거제도 수용소의 사고는 기른 놈이 다 내고 있시오. 위험이 있는 건 조심해야지. 신문을 마침 돌아오겠지. 내일 아침 08시까지 윤석진을 전범자 수용소에서 수감시켜 사건을 빨리 종결 지으라는 사령부의 명령일세. 배태인의 증언만으로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우발적인 공포에 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우발적이었다고 자네가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겠나? 그럼 발포 명령이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지금 자네 윤석진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윤석진이가 전혀 학살 의지가 없었다면 전범자로서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 봐. 전쟁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강론으로 되는 게 아니야. 더구나 값싼 인정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전범을 다룬다는 건 이건 위험한 일이야. 최초의 총성을 냈으면은 그놈이 죽음인 것이야. 살인 의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런 심리적 상태는 전쟁이 끝난 뒤에 학자들한테 맡겨. 우리 지금 전범자를 색소하면 되는 거야. 만약 윤석진이가 살인 의지가 있었다면 사격 신호를 부여한 것은 형무소 소장이었습니다. 최초의 명령자는 사실 형무소 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최후의 살인 명령들을 찾고 있는 거야. 한없이 기어올라가면 결국 김일성이나 스탈린을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이 전쟁의 원행한 뜻까지
전범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건가? 우린 지금 신원과 미력사에 해는 장수굴 속에 학살 추범을 찾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사는 공평 정대해야 된다는 요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끄러워! 지금 수사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둘 다요. 이 전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나는 전쟁이 끝나면 학교로 가고 여기서의 기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박대리와 함께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나 같은 건 떠올리지 말게라. 내 아버지는 우물 속에서 발견이 됐네. 동네 유지들과 함께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학교 교사에게 고발을 당했네. 나는 이번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어. 빨갱이들이라는 것은 하긋동물이라고. 우린 지금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야. 바보 같은 놈의 새끼들. 없는 놈한테 책임을 돌리면 될 일이야. 와 그럽니까? 전범자 조사과로 끌려가서 고문이라도 당했시오? 야, 동무야 할 필요 없어야. 네 간호원이라 내 얘기를 전한 게 윤주인 어때? 이와 윤주일이 와 이리 찼어. 아마 도움이 안 될게요. 그 동물에 뭘 안다고 그래? 모르면 몰라도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유리한 증언을 듣긴 틀렸어다. 송환을 거부한 윤주이가 기런 증언을 해주고 가시죠? 윤주이가 송환을 거부했음에 그것도 몰랐시오? 윤주이는 자유를 택했답니다. 연중이네 만날 필요도 없다네. 실어나 받고 대원이나 하자고. 점점한 잘 같다고 그렇게는 되십시오. 네, 오늘만 오고는 다시는 오지 아니하겠습니다. 할 말 다 하면은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지 아니하매? 그러면 우리도 편하지. 앉아. 싫어요. 먹겠습니다. 서로들 아는 사이지. 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야. 다 말하겠습니다. 야, 너희들도 사실 시인하란 말이야. 더 이상 숨길 거 없어. 선동하지 마라. 네 진술만 하면 돼. 알다시피 우리 모두 전사들이며 전사들은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이감 책임자는 마땅히 군관이었고 우리를 그 군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어느 군관의 명령에 따랐나? 의무 과장님. 윤석진이가 의무 과장? 죄수들과 같이 있었던 군관은 의무 과장뿐이었습니다.
이것도 더 이상 숨길 거 없어요. 의무과장은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될 테니까. 의무과장은 중앙심사에서 부추응을 거부했어요. 이젠 사실을 시인해도 돼요. 그것이 사실인가? 의무과장이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인가? 난 저 대동무한테서만 명령을 받은 것은 나야. 하지만 너희들도 알고 있었어, 이 갓날 새끼다. 뭘 숨기려고 그래? 뭘 숨기려고 그래, 이 새끼들아. 의무과장은 북송을 거부했어야. 사실대로 시인 안 하면 너희들은 전범자가 돼. 이 북송이 돼도 너희들은 처벌을 받는다, 이게요. 알았어. 내가 묻겠다. 그러면 의무과장한테 직접 명령을 받았지만 의무과장이 발포력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의무과장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어느 군관이 명령을 내리겠으며 군관은 의무과장뿐이었으며. 아, 나 가만히 있어. 알고 있었나? 이 아이를 갓난 새끼들아, 말을 해. 말해라 말이야. 가만 있어. 알고 있었나? 알 수는 없었디요. 예, 알고 있었으네. 의무과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시오.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또 왔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맡은 일이 그러하니 어쩌겠습니까? 용무가 뭔가? 윤석진 주인을 전범자 수용소에 수용을 시켜야겠습니다. 전범자 수용소? 아니 자기들 정신 나갔나? 무슨 증거로 윤중이를 주먹으로 단장한다는 거야? 판결은 판사들이 내리겠죠. 죄송합니다. 무슨 혐의가 있어? 증거를 대봐. 윤 선생님은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뿐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결정 낼 일은 아니죠. 아니야, 다른 사람은 소용이 없어. 저 윤중이,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가 그 사건에 그렇게 깊이 관련이 돼 있었나? 우리 앞에서 말을 해봐. 우린 자네를 믿을 수가 있어. 자네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자네를 위해서 모든 변호를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자네의 양심으로서 말을 해보게. 빨리빨리 피하라고요. 빨리 상태 들어왔시오. 아니, 자네 또 왔어? 빨갱이 새끼네. 내 새끼 죽이게 한 말 갔어. 새끼. 이건 노라고요. 내 새끼 내가 죽이게 한 말 갔시오. 내 새끼 너 오늘 심판받는 날이야요. 죽이가시오, 새끼. 저 위험해, 피해. 딴 새끼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산단 말입니까? 내가 죽이가시오. 내가 죽이질 못하면 그 새끼 죽일 놈이 없어요. 위험해, 피해. 뭐 죽이자는 거예요? 와 이럽니까? 그래요? 그래요? 나는 미쳤쇼. 내가 어떻게 미치지를 않겠쇼. 하지만 가끔 정신이 들 때도 있어다. 이럴 때마다 난 개새끼 죽이러 와요. 왜 그래? 윤중이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 새끼 의사 아니? 내 아버지 내 홍해를 죽인 원수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들은 모로코에다 내 새끼의 총을 꺼내서 솜솜 소리를 제시오. 쏴라 쏴라. 기운이끼리 간 새끼들이 한꺼번에 쏴대시오.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내 아버지 눈을 맞았지요. 내 홍해는 목을 맞았습니다. 우린 반동 가족이 됐시오. 그러면 해지 형무소에 있었나? 예. 해지 형무소 332 감방에 있던
제수번호 168번호 오창근입니다. 그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깜빵에 있진 않았지만 분명히 해주 형무소에서 봤시오. 말해봐. 그게 사실인가? 저 사람의 말을 시인하겠어? 그 미친 사람의 증언도 증언이 될 수가 있나? 움직이지 말아서! 이 미친놈의 말을 시인하겠어? 이제 진상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발포는 먼저 있었어. 전원을 몰살하는 명령은 아니었다고. 간수 버러들은 그것이 윤중이의 명령이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군관은 윤중이뿐이었으니까요. 그런가? 반갑습니다. 나만 살아난 줄 알았더니 또 한 사람 있었군요. 갑시다. 갑시다. 어머니께 묵가시오. 내가 어째서 전범자가 돼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어째서 적입니까? 이 죽고 죽인 게 전쟁이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게 이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이 죄. 내가 살인을 했다고 그게 이 죄가 된다면 난 그 말을 믿지 않겠시오. 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뉘우칠 때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요. 안 돼. 내가 나를 전범자로 만드는 게예요. 와, 내가 217명의 죄수들을 죽인 장모니를 몰아세우는 게예요. 난 이 죄수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시오.
하지만 당신은 학살 현장에 있었소. 장수산 터널은 지옥이었소이다. 하나님의 시험장이었소. 우리는 지금 그 터널에 갇혀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게요. 장수산 굴속에 하나님은 없으시오. 현장에 없었던 하나님이 어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참여하시는 게요. 장수산 터널 안에서도, 이 수용소 안에서도. 기도, 얘기해 보시오. 내가 죄수를 죽인 책임자였습니까, 아닙니까? 이호화차, 삼호화차, 사호화차에서 모두 사격이 시작됐시오. 간수들이 모두 미친듯이 소리치고 뛰어다녔시오. 쏴라! 쏴라! 한 놈도 내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 불과 5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시오. 이 굴속에는 죄수하고 간수들의 신음소리만 가득했지요. 난 이것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시오. 간수하고 군가 놈들은 모두 불 밖으로 뛰어나갔시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속에서도 그걸 보고 계셨소. 아니에요! 그 굴속에 나 혼자밖에 없었시오. 시집 비밀 굴속에 가득 찼시오. 목사님, 난 전범자가 아니에요. 전범자가 아니에요. 내려 살고 싶습니다. 쌀고파요. 어떡하다 살았시오? 어떡하다 포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형이가 죽은 걸 보고 정신을 잃었대시오. 이 냉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굴속이 온통 빗속이고 아무것도 되는 거예요 없을 윤중의 구매운동을 우리가 벌리겠어. 그것은 윤중의 범죄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주범이 있다면 그건 공산주의지. 굴속에서 개울기 나오니 이 날이 혼이 밝아오고 있더구만요. 그 입성을 보니끼니 온통 빗성이야요. 이 우통이 빨가복선이 저 산을 내려왔시오. 미군들이 날 붙잡더구만요. 이 말이 통해야 돼요. 말할 힘도 없었잖아. 모두 그랬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하지만 우리는 윤중이와 2년 가까이 생활을 해왔어.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더구나 그런 집단 학살의 주범이라니 그건 더 말이 안 돼. 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시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혐의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소장님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괜찮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요. 개새끼 때문에 우리 아버지 형이 눈도 못 감고 죽었시오. 다 죽었시오. 다 죽었시오. 죽여야 돼요. 큰일 났어요. 윤중이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님. 어서 와, 박님. 수고가 많아. 우리 일에 협조해서 고맙다. 삼성경비대 도움이 컸어. 자,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근데 누구니 같이 하자. 저 양반은 포로가 아니고 95 피난민 수용소에 있는 피난민입니다. 저에게 취직을 부탁하게 알게 됐죠. 나한테 취직을 부탁하러 왔어? 아닙니다. 전직이 기관사였답니다. 자, 이쪽으로서 말씀드리세요. 현창우라고 기릅니다. 피라는 데려왔지만은 깡통만 받아먹고야 살 수가 있어야지요. 자, 이 양반이 최후로 기차를 운전할 때가 10월 17일 해주에서 사료원으로 가는 기차였답니다. 무엇이라고? 아니, 그럼 그 기차의 기관사였단 말이오? 사건에 도움이 될 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겠구나. 잘 알죠. 아이고, 이 새끼들 내 기를 줄 알았수다. 그럴 줄 안다니. 아이고, 왜 사리봉과정 간다고는 그랬지만 기 굴에서 더 갈 수는 없었시오. 공속으로 철로가 파괴된 걸 우린 알고 있었죠. 그런데 거긴 왜 갔어요? 굴과정만 가려고 떠나시오. 굴에 들어가기 전에 석탄을 많이 넣으라고 그러더만요. 길이 기차가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좁은 굴 속에 연기가 그냥 꽉 차지 않았겠어요? 죄수들은 그냥 숨이 막혀서 화차에서 막 나오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냥 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누가 그때 명령을 했어요? 떠나기 전에 부수장이 그랬시오. 부소장? 그 새끼는 그냥 한참 복당 뛰면서 쏴 죽이는데도 꼼짝 않고 있다가 뱅중에 나오더만요. 그때 거 정도 한 30명은 살아있었시오. 부소장은 명령 같은 걸 안 했시오. 기장으로 그냥 손짓만 하더만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또 쏴서 탁 죽인 게요. 부소장의 짓이었군요. 도당 정치보위부가 형무소 건물 안에 있을 때 그때 명령을 내린 거 아니가시오? 기새끼들 사람을 하도 죽여서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구실을 맺는 게요.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다 쏴죽여 뿌린 게요. 빨개 이놈의 새끼들!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심판으로 그는 당신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삶을 주시옵고 침범치 못할 사랑의 힘과 영원히 죽음에서 발할 빛을 주옵소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질문한다면 왜 그는 죽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생의 대가로 원죄와 사회의 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세계를 완치하셨다면 이로 인해 우리들의 싸움은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상의 대가로 죄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그러한 행위를 주고받다고 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인간성을 그리고 살아간 광경을 아실 겁니다. 주님의 심판을 내려주옵소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주님이시여, 당신의 세계를 보호하고 당신이 거둔 열매는 무엇입니까? 언제와 주님의 심판 때문에 후회스러운
혹은 자랑스러운 생애를 보낸 그였습니까? 선과 악이 동일한 우주 속에 불합리한 심판을 받은 그였습니까?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권리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주소서. 그가 양심의 고뇌를 벗고 영원히 잠들게 하소서. 그는 우리에게 결과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의 진실한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가 한 일을 다시 한번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소원을 주시옵고 우리들에게도 소원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강하며 그의 전쟁은 우리를 지나갔다. 그로 인해 많은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 모든 영혼에 대해 경건히 명복을 비는 바이다.